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2018년의 늦가을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고향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향 오리온스와 원주 DB의 시즌 2라운드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 최현길 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팀이 지금 연패에 빠져 있어요. 어느 한 팀은 지금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입장의 오늘 경기인데요. 그렇죠. 고양 오리온은 현재 6연패 중이고요. 네. 원주 DB는 3연패 중입니다. 두 팀이 1라운드를 2승 7패 나란히 공동 9위로 마쳤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과제, 그리고 탈꼴찌를 해야 된다는 공동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기를 지는 팀은 최하위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연패가 더 깊어진다는 거, 2라운드 초반에 연패로 시작한다는 것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1라운드가 끝난 상황에서 모비스가 압도적인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보면 사실은 초반 1라운드에서 부진해서 2, 3라운드를 좀 나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가기가 사실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KCC처럼 전통 슬로우 스타터 팀들도 있지만은 네. 원주 DB나 고양 오리온은 시즌 중반을 준비를 굉장히 잘해서 초반부터 치고 나가야 되는 팀인데요. 출발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부상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악재인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지금 연패로 빠진 원인은 간략하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고양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데릴 멀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가장 치명타라고 볼 수 있고요.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MVP였던 두경민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했고요. 또 버튼 선수가 NBA 진출하면서 선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또 김주성이라는 그렇죠. 데드볼까지 빠지면서 전력 자체가 올해 굉장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온스도 시즌 초반에 이제 먼로가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체 외국인 선수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계약제이기 때문에 또 먼로가 12일 정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자유계약으로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절차상 1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먼로가 거의 나을 때 돌아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두 팀의 현재 입장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연패를 끊고 9위로 단독 9위로 올라설지 잠시 후 고향에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공동 9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 그리고 원주 DB의 시즌 2라운드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얌전 후에 이제 선수들의 소개 영상이 상영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가 두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리온스는 6연패에 빠져 있고 원주 DB 지금 현재 3연패에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네.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스 시즌 기대를 많이 했는데 2승 7패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 또 6연패에 빠져 있는데 데릴 먼로가 지금 3경기 연속 결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로 선수가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 선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LG전 이후에 지금 발목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져 있는 상황, 역시 팀 이제 3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먼로가 해주는 21득점 그리고 11리바운드만큼을 나머지 선수들이 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멀로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빅맨을 막아야 되는 역할을 국내 선수가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최진수에게 맡겼더니 최진수의 공격력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는 57대 79, 근 20점 가까이 점수를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는데 선수들 본인들도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리바운드 차이가 엄청나게 컸고요. 네. 1쿼터 한때 역전을 했지만은 뭐 2쿼터부터 경기가 일방적으로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주 DB를 상대로 해서는 어떤 제공권에서의 대등함 그 이상을 좀 보여줘야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두 팀이 1라운드 맞대결을 했을 때도 고양 오리온이 잘 싸웠지만 패한 이유는 바로 리바운드 차이였습니다. 네. 원주 DB 같은 경우에도 리바운드를 잘 가담하는 팀이지만은 고양 오리온도 올 시즌 리바운드 가담이 나쁘지 않거든요. 결국 리바운드에서 승리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23일 이곳 고향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79대 76 마지막에 송재준 선수의 석점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 경기를 원주 DB에게 내주고 말았던 오리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 리바운드 차가 12개였는데요. 그 12개의 리바운드가 결국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고양 오리온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외국인 선수가 없지만은 허일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경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6연패를 끊고 단독 9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고양 오리온스의 선수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먼로가 빠져 있는 상황. 제관 루이스, 최진수, 허일영, 최승욱 선수 그리고 송창문 선수가 일단은 선발로 나올 예정인데 잠시 후에 선수들 소개해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원주 DB도 현재 9위입니다. 2승 7패로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3연패예요. 그렇습니다. 이 팀은 역시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크다라는 것이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제관 루이스, 최승욱, 최진수, 허일영, 송창문. 최진수를 고르셨네요. 최진수 선수가 이번 FA 계약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맹활약 중입니다. 리바운드도 좋고 득점력도 좋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 중에 득점 2위, 리바운드 4위에 올라있는 최진수 역시 오리온의 중심이고요. 원주 DB 선발은 이광재, 김태홍, 윤호영 그리고 저스틴 킬먼, 김현호입니다. 역시 원주 DB가 이기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 외에 국내 선수들의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윤호영 선수라고 봅니다. 벌써 이제 KBL 10년째를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잔부상 때문에 지금 기록 수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비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좋고요. 네. 또 공을 패스하는, 연결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 DB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 두경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이 잘 안 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팀원이 나왔을 때 공을 돌리는 역할을 윤호영 선수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승 감독의 모습입니다. 최일승 감독이 지난 금요일 경기도 전자랜드 경기를 많이 패했는데 저희가 심심풀이로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일승 감독의 오늘 운세를 한번 봤어요. 예. 기분 좋은 도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해내지 못할 줄 알았던 일을 해내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해내지 못할 줄 알았던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 이긴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최일승 감독의 과연 이제 6연패를 오늘 끊을 수 있을지. 이성범 감독도 오늘 운세를 한번 보죠. 근심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세로 보면 두 감독 모두 다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제작진들이 열심히 찾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위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감독이 모두 지금 승리가 절실합니다. 6연패 최일승 감독 그리고 3연패 이상범 감독. 두 감독 모두 이제 KBL 챔피언 결정 우승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명장들이에요. 그렇죠. 최일승 감독은 고양 오리온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범 감독은 안양 KGC를 우승으로 이끌었죠. 지난해 또 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전력에서 정규 시즌 1위를 했던 이상범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뭐 꼴찌 후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DB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 준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자, 두 팀 간의 시즌 2라운드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은 6번을 모두 원주 DB가 이겼고 올 시즌 1라운드 경기 때도 역시 DB가 승리를 했습니다. 먼저 공을 잡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안쪽이 아주 치열한데요. 킬먼이 외곽으로 내줍니다. 빠르게 패스 돌면서 코너 이광재의 석점 불발. 그러나 반칙 지적. 최일승 감독이 최진수에 대한 수비를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서 최동창무 선수를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송창무 선수가 초반에 트리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팀이 왔고 더블팀이 왔을 때 코너 45도에서 코너 이렇게 공이 잘 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광재가 한 사람 따돌리고 던지는데 또다시 반칙이 지적됩니다. 연속해서 반칙이 나오고 있는 고양 오리온. 킬먼이 역시 득점 능력이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제 막을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일단은 송창문 선수가 근접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야투 모두 실패했고요. 이광재가 다시 한번 그러나 외곽으로 줍니다. 김현호가 뜹니다. 김현호의 석점
김현호가 홈을 엽니다. DB가 앞섭니다. 김현우 선수가 뭐 최근에 활약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3점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50%입니다. 20개 중에 10개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출발이 상당히 좋았던 김현우고요. 그렇습니다. 송창무, 최진수에게 볼 연결을 했습니다. 최승욱 선수가 떨어지면서 2점 시도. 그러나 틸먼이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코너까지 이광재 지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쪽 매첩이 바뀌었는데 정면에 틸먼 석점이 안 들어갑니다. 잭관 루이스 안쪽으로 투입. 그러나 블락에 막힙니다. 틸먼의 블락. 아주 좋은 패스였는데 틸먼의 블락이 좋았죠. 스틸. 그러나 틸먼 투샷. 슈팅 파울. 지금은 빠르게 넘어왔는데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허일영의 반칙. 피켄롤에서 패스가 상당히 좋게 들어갔는데 송창무 선수가 페이크한 이후에 틸먼 선수가 리커버리 블락을 하면서 네. 공격이 무산이 됐습니다. 틸먼 인사이드에서. 선수가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요? 그 하이 터치를 했는데 384cm까지 찍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백보드 상단을 찍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신장은 197이고요. 체중은 지금 100kg인데 상당히 날렵한 체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투는 2개 중에 하나만 떨어졌고요. 4대0. 지금은 그 루이스가 지퍼를 내리는 동작을 했어요. 어떤 공격이었을까요? 최진수, 그 앞에는 윤호영, 안쪽 허일영 어렵게 공을 다시 잡아냈습니다. 최진수가 정면에서 석점 많이 빗나갔습니다. 다시 뛰는 김현호. 돌파, 코너 연결. 어렵게 살리는 김태홍. 김태홍 선수는 무릎 부상에서 지난 경기 복귀를 했습니다. 스틸 동작. 돌아서면서 저스틴 틸먼. 고양 오리온은 틸먼 선수가 포스트에 공을 잡을 때 반대편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죠. 반대편 베이스라인에서 더블팀을 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틸먼 올 시즌 8게임 더블. 최근 7게임에서 모두 더블인데 지금은 루이스의 슛이 많이 빗나갑니다. 아직은 무득점. 김태호. 김현호가 패스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잡았고요. 정면 오픈 기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허일영. 무득점의 오리온. 잭관 루이스. 계속적으로 패스가 왔는데 빠져나오면서 흔들고 최진수 들어갑니다. 첫 득점. 경기당 16점 정도를 득점해주고 있는 최진수의 첫 득점. 윤호영 선수가 요새와 있다고 하지만 수비력은 여전히 좋거든요. 하지만 최진 선수가 잘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호가 밀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듭니다. 허일영 수비. 스틸 성공. 잭관 루이스가 뜁니다. 주고 올라갑니다. 최승욱 슛 실패.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 반대로 뛰고 있는 DB. 이광재 돌파슛 선택 올려놓습니다만 틸먼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득점. 그럼 마무리를 짓는 저스틴 틸먼. 실패하더라도 블락을 뜨면은 그 선수를 막던 틸먼 선수는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이후에 마무리가 좋았던 거죠. 이런 것이 아마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틸먼이 득점 4위, 리바운드 4위 좋은 모습입니다. 루이스가 스크린 후에 돌아왔는데 외곽에 최진수 한 사람 따돌리고 외곽으로 줍니다. 공격 시간 다 돼서 루이스의 슛 돌발. 윤호영이 치고 나옵니다. 틸먼 원핸드 슬랩. 연속 득점하는 저스틴 틸먼. 지금도 윤호영의 좋은 어시스트 그리고 틸먼 선수가 잘 달려준 거죠. 틸먼 선수 가담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뛰어다닌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 좋다라는 것. 10대 2까지 벌어졌고요. 1쿼터 약 5분 가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일영 한 발 다가서서 그러나 슛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송창무의 리바운드 가담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8점 앞서가고 있는 원주 DB. 3연패에 빠져있는 원주 DB입니다. 오늘 원정 경기 이광재 정면 윤호영 수비에서 공수에서 매치업을 쓰고 있는 두 선수. 지금은 틸먼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반칙.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이 된 것 같죠? 트래블링이군요.
지금도 공을 잡자마자 베이스라인에서 더블팀을 들어오는 수비였는데요. 거기 약간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힐먼이 3번이나 뜨면서 결국 마무리를 지었고 또 속공에서 원핸드 덩크를 성공시키면서 추가 점수 윤호영의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10대2 한호빈이 들어와서 볼 핸들링합니다. 외곽에서 접근 최승호 2점을 올려놓습니다. 10대4 수비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가고 있는데요. 던제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수비 그리고 리바운드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오리온인데요. 김태용 돌파 김만에게 에이패스를 전해줍니다. 지금은 수비가 약간 아쉬웠죠. 허일영 선수가 수비를 자리 잡지 못하면서 돌파를 허용하면서 결국 득점을 내줬습니다. 다시 또 4대1 런이라면서 결국은 지금 6대1 런이라면서 12대4 단독점에 그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허일영 외곽에 한호빈 돌파 플로터 띄웁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빠른 패스 이광재 어시스트 또 한 번 킬만의 덩크. 지금 작전 시간을 부를 만도 한데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스위치 감독입니다. 킬만에게 벌써 11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팀의 점수 19점 중에 11점을 저스틴 킬먼에게 내주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20점을 넣었던 킬먼인데요. 네. 허일영 올려놓습니다. 2점. 오래간만에 점수를 올리고 있는 고양 오리온. 14대1. 윤호야. 김현호가 안쪽 킬먼. 타이탄 수비 그러나 이광재가 다시 공사 만회했습니다. 외곽으로 돌리다가 윤호영 크로스코트 패스 이광재가 스적점을 넘기는데 안 들어갑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김태호. 고양 오리온이 2, 3지역방어로 수비를 바꿨는데요. 지역방어의 약점이 공격 리바운드 허용인데요. 지금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결국은 득점까지 내주면서 분위기는 계속 좋지 않습니다. 킬먼을 막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벌써 13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방어를 DB가 굉장히 잘 깨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지역방어를 잘 상대하고 있습니다. 16대6 열점차 한호빈 이광재 손질 그러나 패스 송창모 줄 곳을 찾습니다. 다음 패스가 끊겼습니다. 김태용이 스틸 그리고 2명의 빅맨이 뜹니다. 올라갑니다. 윤호야. 결국 여기서 작전 시간 요청 18대6 2분 54초를 남겨놓고 있는 1쿼터에 작전 시간을 고양 오리온 최일승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리온과 원주 DB의 경기는 김희주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멀로 선수의 부상이 길어지는 만큼 고양 오리온스의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열흘 뒤 경기 출전이 예상되는 만큼 대체 외국인 선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SK에서 오늘 계약이 끝나는 이 윌리엄스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최일승 감독과 함께했던 그 기억도 있기에 오늘 SK 경기가 끝나는 걸 보고 바로 컨택을 할 예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최일승 감독이 기억하는 윌리엄스 선수는 참 내가 픽했고 그리고 성실하고 참 꾸준했던 선수라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변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또 한 번 전했습니다. 경기 전 최일승 감독은 선수들에게 1대1로는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겐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없을 뿐이다. 승패 관계없이 경기에 빠져들자. 이런 말을 또 한 번 전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오리온스 선수들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먼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로 SK에서 뛰고 있는 이제 리온 윌리엄스를 생각하는데 리온 윌리엄스는 최일승 감독이 KBL에 소개한 선수예요. 그렇죠. 2라운드에 뽑아서 그 해에 리바운드 왕을 만들었었고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었죠. 먼로가 지금 27일 LG전 10월 27일 LG전에 부상을 입으면서 지금 3게임째 결정. 오늘이 4번째 게임 결정인데 일단은 3연패 후에 지금 아마 다음 주 복귀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멀로 선수가 있을 때 이 선수의 장점은 포스트에 공을 잡아서 네.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그 옵션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외곽에서만 공이 계속 겉돌면서 공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상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8대6 12점 차에서 일단은 첫 번째 작전 시간을 고양 오리온이 흘렀습니다. 한호빈 스크린
그러나 어렵게 공 이어받는 박상호. 다시 한어빈이 석점을 뿌립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백보드를 넘기면서 지금은 그대로 원주 DB의 볼이 됩니다. 작전 시간 이후 첫 번째 공격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고양 오리온의 공격이 좀 단조롭게 진행이 되고 맙니다. 1쿼터 2분 30초 정도가 남았고요. 윤호양, 박지훈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정. 계속 지역 방어죠. 2남 지역 방어. 윤호영 돌아섭니다. 킬먼 연결. 훑어내립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고요. 슛은 실패하는 저스틴 킬먼. 한어빈 루이스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칙. 이우정의 파울. 원래 지역 방어를 깰 때 가장 좋은 방법 하이포스트에 공을 투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최근에는 KBL에서 지난 시즌부터 보면은 포스트에 공을 빨리 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킬먼에게 공이 투입이 됐는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저스틴 킬먼은 오늘 경기 지금 뛰고 이제 포스터와 교체가 되는데 대학교 선배랑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관 루이스가 1년 선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3년을 같이 뛰었었는데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함께 뛰었었죠. 경기 전에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얼른 2점은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배 만나는 건 참 기쁜 일이겠죠. 그렇죠. 미국에 워낙 대학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같은 대학 나온 선수가 뛰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3년을 뛰었으니까요. 성적도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또 팀의 구축 역할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스틸이 나오면서 18대8 1쿼터 이제 1분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제관 루이스 끝까지 쫓아가는 이우정 그러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일령이 뚫고 올라가서 2점을 올려놨습니다. 허일령 선수 발목 부상 때문에 오늘이 이제 본인의 4번째 시즌 경기가 됩니다. 근데 아직 정상은 아니라고 해요. 아직 통증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파고드는데 박상호 노카운트.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칙. 사실 최일승 감독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선수들의 부상이에요. 멀로도 빠졌죠. 그리고 또 허일령 선수 돌아왔습니다. 다른 선수 한어빈 선수도 부상을 입었다가 이제 막 돌아왔고요. 그렇죠. 10점의 점수차. 제관 루이스. 한어빈이 빙글 돌아 나가고요. 박성호가 스크린을 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돌면서 한어빈 기회는 안 들어왔습니다. 한어빈의 2점. 18대 10. 쉽지 않은 동작이었는데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8점 차. 공이 돕니다. 이지훈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이지훈의 석점. 높게 튑니다. 리바운드 아톰 제관 루이스. 그러나 포스터가 잡아내면서 DB 다시 공격합니다. 이지훈 정면에 이우정이 열렸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아톰. 이번에는 한정원의 반칙. 지역방을 쓸 때도 어느 선수에게 슛을 덜 맞아야 된다. 더 허용하는 것이 괜찮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포스터 쪽에 수비가 좀 더 집중이 돼서 그쪽에 외곽을 맞지 않자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로 이우정과 지금 김지훈에게 3점이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수비를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렇군요. 장문호 선수가 들어와 있어요. 장문호 선수는 건국대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루키 때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시절은 굉장히 건실하고 골 및 외곽이 다 되는 선수였죠. 2016년에 오리온즈가 2라운드로 수용을 했고요. 18대 10 슛은 실패했고 빠르게 뜁니다. 뒤에서 손질. 그러나 이우정 공을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안쪽 볼 투입. 한정원 만만치 않습니다. 코너 연결. 박지훈의 슛이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최진수가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박상호 끌고 나옵니다. 뒤에서 밀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고양 오리온의 지역 방어가 틸먼이 나간 이후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수들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지금 최일승 감독이 앞서 얘기를 했는데 박상호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팀 반칙은 이제 원주 두이가 4개. 그리고 DB는 포스터 선수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면 고양 오리온은 역시 포스터의 폭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우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요. 최진수가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8.5초 남았습니다. 샷 플락은 꺼졌고요. 제판 루이스 그 앞에는 마커스 포스터 1대1 돌파 시도 올려놓습니다. 강했고 리바운드. 결국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8대10. 일단 스코어 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고양 오리온이 따라가면서 지금 1쿼터가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티먼 선수가 있을 때는 고양 오리온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쿼터는 18대10. 원주 DB가 8점을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2쿼터입니다.